나르들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상대편이 문제라서 일이 이렇게까지 이르렀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런 거 고칠 생각이 있는데 너가 이혼하는 걸 원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나르한테 선택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별의 신인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나르의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정신과 의사는 아니니까 오늘은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아니면 나르의 특징들, 이거는 임상으로 봐야 되겠죠. 임상적으로 봤을 때 느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도움을 드릴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책도 보고 의사 선생님들 영상도 보고 느꼈던 것들 중에 가장 소송을 하면서 두드러진 특징은, 나르들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은 절대 양보를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양보할 듯이 뭔가 열린 자세인 것 척은 정말 잘하시는데 결국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 벽에 부딪힌 느낌? 그래서 양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들은 굉장히 자기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척을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흥분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흥분해 있고 열받아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웃지만 울고 있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화가 나 있는데 화가 안 난 척 하는, 누가 봐도 화가 났는데 흥분은 조금 덜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답이 정해져 있는 대로 안 되고, 아니면 이 사태의 책임은 무조건 상대편 탓을 하더라고요. 상대편이 문제라서 일이 이렇게까지 이르렀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르들은 답정 넣어, 그 다음에 이성적인 척하기, 그 다음에 상대편 탓하기예요. 이 특징들을 저도 많이 느끼는데, 이혼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르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혼 사건이라는 게 당연히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정적인 치유도 조금 필요한 사건이긴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법원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호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에서 전부 내 탓이라고 돌리고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나는 양보를 많이 했고 해서 이 정도다, 저쪽에서 안 받아들여져서 소송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처음에 전후 사정을 보면 내가 양보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본인은 처음부터 단어만 달랐을 뿐 조건이 달라진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양육권 친권은 나르가 남편이라고 하면 와이프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공동 친권을 해야 된다, 보통 이런 걸 막 주장을 해요. 양육권은 너한테 주지만 친권은 공동 친권으로 해야 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양육권은 와이프한테 와요. 그쪽 변호사한테도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굳이 공동 친권을 주장을 하면서, 판사님도 양육권은 와이프가 가질 거라는 듯 말씀을 해주셔도 자기가 이만큼 양보를 해준 척, 애초에 키울 마음이 있었으면 양육권을 주장을 했겠죠. 공동친권에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실질적으로 양보한 게 없으면서도 굉장히 양보한 척, 얼마나 당한 게 많겠어요. 당하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라던가, 너가 지금 감정적으로 하니까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탓을 우리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꼭 선택을 배우자한테 강요를 하거든요. 이건 너가 선택한 거야. 말을 먼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별하는 연인 사이에 맨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 만나지도 않고, 자기 생일날도 뭐 챙겨주지도 않고, 너무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우리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이별을 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상황을 유도해놓고 상대편이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처럼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투리를 조금 빌리자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디비지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소송 쪽으로 많이 겪어보고 하니까 느꼈던 거는, 일단 똑같이 억울하고 하시겠지만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변호사한테 대리를 하시든, 아니면 정말 믿을 친구한테 대리를 하시든, 속상한 거는 변호사나 친구한테 털어놓으시고, 대응 자체는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빈미를 주지 않고 하시되, 항상 저는 이거를 권해드리거든요. 선택을 상대편이 하라고 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하면, 나는 이런 거 고칠 생각이 있는데 너가 이혼하는 걸 원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약간 의문형으로 선택지를 주면서 나르한테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나르가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는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감정적인 부분이나 전후 사항에 대해서 항상 나르들은 수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단편적인 거에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항상 보면 나르가 제시한 부분에 국한돼서 자꾸 어떻게 대응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3자한테 물어보시든 객관적으로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이렇지 않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고, 그걸 깨달았을 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실 수는 있는데 화를 내지 마시고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만한 상태가 아니고 이전이랑 다르다는 느낌을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확실히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르들은 제가 느꼈을 때는 막상 조정이나 이런 거 해서 당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한테는 별말 못해요. 근데 꼭 둘이 있거나 이럴 때만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상대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강해지시고 좀 단호하고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선택은 항상 나르가 선택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생각보다 잘 해결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르를 대응을 하실 때는 대응하는 사람도 답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거에 휘둘리면 나르 플레임에 갇히시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정해놓고 어떤 말을 하든 똑같은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르에 휘둘리지 않고 최소한 소송적으로 봤을 때 부딪히는 부분, 최소한 서로 주장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로 끝나겠죠. 근데 나르한테 낚이시거나 끌려다니시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 말실수가 돼 보이는 것들로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소송적으로 불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조금 단호해지고 강해지고, 두 번째, 객관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서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속상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감정적으로는 나르랑 교류할 생각을 포기를 하시고 똑같이 답을 정해서 나르한테 던지시되 선택지를 항상 나르한테 돌리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죄책감 플레임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나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사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특히 이혼이나 상속 같은 사건은 감정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본성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겪게 되면서 갖게 되는 생각들, 그리고 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이것들이 소송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르랑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특히 이혼이나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나르들의 전략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기는 강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이든 자기 강한 모습을 강요를 해왔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풀에 지치도록 시간을 끌거나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소송적으로 봤을 때는 법률 전문가가 끝까지 함께 해드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든 어쨌든 일이 발생을 할 때마다 법률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시거나 지치지 마시고, 응징을 안 하더라도 나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전부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더 이상 나르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은 무조건 꽃길만 걸으실 거라는 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